양산박과의 싸움에서 대패를 한 호연작은 패배의 책임이 워낙 무거워 도성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호연작은 고민 끝에 청주의 모용지부를 찾아가기로 한다. 모용지부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였다. 만약 모용지부가 모용귀비에게 청을 넣어준다면 다시 원수를 갚을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 길로 호연작은 홀로 청주로 가서 모용지부를 찾았다. 양산박 산적들을 토벌 중이라고 알고 있던 모용지부는 호연작을 보고 깜짝 놀라 어쩐 일이냐고 물었다. 호연작은 부끄러워 머리를 수그린 채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호연작의 이야기를 듣고 난 모용지부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호연작에게 이왕 청주까지 왔으니 이곳에서 공을 세워 다시 한번 군사를 이끌고 양산박의 원수를 갚으라고 했다. 마침 모용지부가 다스리는 고을에도 산적대들이 많아 피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모용지부는 먼저 도화산의 산적들을 토벌하고 그 다음 일용산과 백호산의 산적들까지 모조리 때려잡는다면 그때는 자신이 나서 호연작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모용귀비에게 청을 넣어 다시 군사를 이끌고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말이다. 청주 고을에 자리 잡고 날뛰는 산적들 때문에 골치를 썩이던 모용지부는 호연작의 무예와 지략을 이용해 자기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들었다. 그러나 호연작은 더운 밥 찬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렇게라도 기회를 만들어주는 모용지부에게 고마워 절까지 하며 감사했다. 일단 호연작은 그동안 지친 몸을 쉬었다. 그리고 사흘 뒤 청주의 보병 2천을 거느리고 도화산으로 출병했다. 청주의 관군이 도화산으로 향했다는 소식은 도화산 산체에도 전해졌다. 도화산 산체를 이끄는 큰 두령은 이충이었고 작은 두령은 주통이었다. 도화산 패거리는 지금 오는 청주군들을 이끄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랐다. 여느 때처럼 자기들을 잡으러 관군이 오는가 보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충은 그냥 산체를 지키고 주통이 100여 명의 졸개들을 이끌고 관군을 맞으러 산을 내려갔다. 그때 마침 호연작도 도화산 아래에 이르러 진세를 벌려놓고 있었다. 주통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른 채 무작정 호연작을 덮쳐갔다. 호연작도 말을 박차 그런 주통을 덮쳐갔다. 두 말이 서로 엇갈려 몇 합 주고받아 보니 그제야 주통은 호연작이 자기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님을 알았다. 주통은 재빨리 말머리를 돌려 산 위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호연작은 그런 주통을 뒤쫓는 대신 자기 편 진처로 되돌아가 도화산 산적들이 다시 싸움을 걸어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양산박에서 호되게 한번 당한 호연작은 혹시라도 주통이 자신을 유인하는 것일까 두려워 뒤쫓지 않은 것이었다. 한편 산처로 쫓겨 올라간 주통은 이충에게 달려가 호연작의 강함을 알렸다. 그러자 이충은 일용산의 노지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했다. 이참에 도화산 산체보다 세력이 큰 일용산 산체의 세력권 밑으로 들어가자는 이야기였다. 매달 일정량의 상납을 하더라도 관군에게 토벌되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었다. 이충이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단숨에 그렇게 말하자 주통도 이충의 말에 찬성했다. 이에 이충은 편지를 써서 몸이 날랜 졸개 2명에게 주어 도화산을 빠져나가 일용산으로 가게 했다. 그 무렵 일용산 보주사에는 3명의 두령이 있었다. 첫째 두령은 화하상 노지심이고 둘째 두령은 청면수 양지였고 셋째 두령은 행자 무송이었다. 그리고 산문 아래에도 4명의 소두령이 있었다. 소두령 중 하나는 금한표 시은이었다. 시은은 맹주의 노성시 관연의 아들이었다. 무송이 장도감 일가족을 몰살시킨 일에 연루되어 관가에서 그를 뒤쫓자 밤중에 집을 버리고 달아나 강호를 헤매게 되었다. 그러다가 부모가 죽은 뒤 무송이 일용산에 있다는 말을 듣자 그리로 가서 항패가 되었다. 또 다른 소두령 중 하나는 조독이 조정이었다. 조정은 노지심이 양지와 함께 보주사를 빼앗고 원래 그곳에서 두령 노릇을 하던 둥령을 죽일 때 그들을 도와준 사람이었다. 그러나 조정 역시 뒷날에 항패가 되어 일용산의 작은 두령이 되었다. 4명의 소두령 중 나머지 2사람은 채원자 장천과 모야차 손이랑 부부였다. 원래는 냉주도 십자파에서 사람 고기로 만든 만두를 해팔며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노지심과 무송이 불러 한패가 되었다. 도화산에서 이충이 편지를 가지고 온 졸개들은 오는 도중에 호연작에 대한 소식을 알아봤다. 그들은 일용산 새 두령에게 이충이 편지를 건네면서 자기들이 알아본 소식도 함께 전했다. 청주의 모용지부가 양산박 토벌에 실패하고 쫓겨온 호연작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묘용지부는 그런 호연작을 시켜 먼저 도화산을 치고
다음으로 일용산과 백호산의 산채까지 모조리 쓸어버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용산의 새 두령은 도화산 패거리가 매달 공물을 바치고 자신들 세력 밑으로 들어오겠다는 조건도 나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호연작이 도화산을 쓸어버리면 어차피 다음 순서는 일용산이 될 것이 걱정이었다. 어차피 싸워야 한다면 일용산에서보다는 도화산에서 싸우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도화산을 도우러 가기로 한다. 그날로 새 두령은 소두령들에게 산채를 맡기고 60의 마군과 500의 보군을 거느리고 도화산으로 출발했다. 이충은 일용산에서 자신들을 도우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300의 보군을 거느리고 산을 내려와 호연작을 공격했다. 이충이 공격해오자 호연작도 군사를 거느리고 그런 이충을 맞았다. 이충도 창이라면 제법 쓰는 사람이었지만 호연작의 상대는 아니었다. 채 열압도 못 버티고 전세가 기울자 이충은 창을 거두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호연작은 이충이 무예가 별 볼 일 없는 것을 보고는 말 배를 차며 뒤쫓았다. 주통이 산허리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졸개들을 시켜 돌을 던지고 바위를 굴리면서 호연작을 막았다. 호연작도 산 위에서 돌덩이들이 날아오니 더는 쫓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산을 내려왔다. 그런데 호연작이 막 산을 내려올 때쯤 관군들 진체 뒤편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군졸 하나가 달려와 멀리서 한때의 인마가 오고 있다는 보고를 했다. 호연작이 그 말을 듣고 얼른 관군 뒤편으로 가서 살펴보았다. 정말로 먼지가 자욱하게 일면서 적잖은 인마가 달려오고 있었다. 그 무리의 맨 앞에는 뚱뚱한 중이 백마를 타고 있었는데 바로 화하상 노지심이었다. 노지심은 대뜸 호연작에게 욕을 하며 그대로 앞으로 뛰쳐나왔다. 그걸 보자 호연각도 지지 않고 막구함을 치며 노지심을 덮쳐갔다. 그렇게 되자 노지심의 선장과 호연작의 쌍채찍이 엉켜 멋지게 한판 어우러졌다. 그러자 양쪽에서 함성이 높이 일었다. 양 진영의 응원을 받으며 두 사람은 50여 합을 넘게 싸웠다. 그러나 용호상박의 실력이라 좀처럼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다. 호연작은 마음속으로 노지심의 무예에 은근히 감탄했다. 그때 양쪽에서 모두 징이 울려 노지심과 호연작은 싸움을 멈추고 잠시 물러났다. 한참을 쉰 뒤에 호연작은 다시 말을 박차고 진체에서 나와 노지심을 불렀다. 그러자 노지심도 말에 올라타고 싸우러 나가려는데 양지가 노지심을 붙잡았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나가보겠다며 칼을 뽑아들고 말을 달려나갔다. 이번에는 호연작과 양지 사이에 볼만한 싸움이 일어났다. 두 사람 역시 50합을 넘게 싸웠지만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호연작은 양지의 무예에도 속으로 감탄했다. 호연작은 노지심과 양지의 무예를 보고는 아무래도 산적질이나 하던 평범한 놈들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때 양지는 양지대로 호연작의 실력이 보통이 아님을 알고는 힘으로는 승부를 내기가 힘들겠다 싶었다. 양지는 호연작을 자기 편 진채로 유인해 잡을 생각으로 싸움에 밀리는 척하며 자기 편 쪽으로 달아나며 호연작을 속이려 들었다. 그러나 호연작은 이상함을 느끼고 얼른 말고삐를 당겨 말을 세우고 그런 양지를 함부로 뒤쫓지 않았다. 그렇게 양 진영에서는 싸움을 멈추고 대치 상황이 되고 말았다. 노지심은 돌아온 양지와 무송을 불러 자신들은 도화산 지리를 잘 모르니 적과 너무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했다. 일단 진영을 20리 물러났다가 내일 다시 와서 싸우도록 하자고 했다. 양지와 무송도 그 말이 옳다고 여겨 일용산 패거리는 진영을 20리 물렸다. 한편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물리게 된 호연작은 장막 안에서 홀로 걱정에 잠겨 있었다. 도화산 패거리를 깨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지만 새로운 놈들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 자칫하면 이번 싸움도 패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모용지부가 보낸 사람이 와서 급한 소식을 전했다. 지금 청주성이 백호산 산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칫하면 청주성이 통째로 털릴까봐 걱정이니 호연작더러 급히 회군해서 위태로운 성을 지켜달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호연작은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호연작은 못 이기는 척 자신 없는 싸움에서 몸을 빼내 청주로 돌아갔다. 다음 날이었다. 호연작이 밤새 청주로 돌아간 걸 모르는 일용산 패거리들이 다시 싸우러 왔다. 그러나 기세 좋게 함성까지 지르며 밀고 들어왔는데 관군들의 진체가 텅 비어 있었다. 세 사람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산 위에서 이충과 주통이 내려와 감사하며 세 사람을 산채로 이끌었다. 이충과 주통은 소와 양을 잡아 잔치를 열고 노지심과 양지 그리고 무송을 정성껏 대접했다. 그리고 부하들을 풀어서
호연작이 왜 그렇게 갑자기 군사를 물리게 됐는지를 알아보게 했다. 그 무렵 호연작의 군사들은 벌써 청주성 가까이 이르고 있었다. 저만치 성벽이 보이는데 모두성 공명과 독화성 공량이 성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들 형제는 어떤 부자와 다투던 끝에 그 일족과 하인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는데 그 바람에 고향에 살지 못하고 5,600명의 졸개들을 모아 백호산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들이 백호산에 자리 잡으면서 인근 마을을 털고 고을을 어지럽히자 모용지부는 성 안에 살고 있던 그들의 숙부 공빈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그 때문에 공씨 형제들이 공빈을 구하려고 청주성을 치고 있는 것이다. 공명과 공량은 군사를 이끌고 되돌아오는 호연작을 보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호연작의 군사들을 향해 먼저 공격을 해왔다. 호연작도 말을 박차 앞줄로 나서며 그런 공씨 형제들과 맞붙었다. 이때 모용지부가 성루 위에서 이 싸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공씨 형제와 맞붙어본 호연작은 그들의 무예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성 위를 보니 모용지부가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호연작은 이번 기회에 자기 실력을 모용지부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호연작은 떨어져서 싸우다가 갑자기 바짝 거리를 좁혀 공명에게 붙더니 맨손으로 공명의 옆구리를 쳐서 몸을 꺾어버렸다. 그러고는 날 위에 앉은 채 손을 뻗어 공명의 허리를 낚아채서 사로잡아버렸다. 형이 사로잡히는 걸 보고 기가 꺾인 공량은 졸개들을 이끌고 달아나려 했다. 성루 위에서 그걸 본 모용지부가 소리쳐 그 일을 호연작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호연작이 관군을 시켜 그들을 뒤쫓게 했다. 그 바람에 백호산 패거리는 100여 명이 더 사로잡히고 말았다. 모용지부가 보는 앞에서 멋지게 공명을 사로잡은 호연작은 기세도 좋게 공명을 끌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모용지부는 몹시 기뻐하며 호연작을 맞아들이고 공명은 큰 칼을 씌워 공빈과 같은 감옥에 가두게 했다. 모용지부는 잔치를 열어 호연작과 그를 따라갔던 군사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그러면서 도화산이를 물었다. 그랬더니 호연작의 어두운 얼굴로 그간 있었던 일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모용지부는 호연작에게 노지심과 양지 그리고 무송의 과거를 이야기해줬다. 그제야 그들의 실력이 납득한 호연작이 자신이 모두 한 놈씩 사로잡겠다며 호기롭게 말했다. 호연작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니 모용지부도 흐뭇해하며 대접을 더 극진히 했다. 한편 공량은 싸움에 진 졸개들을 이끌고 정신없이 달아나다가 어느 숲속에서 무송이 이끄는 무리와 마주치게 된다. 공량은 무송을 알아보고 얼른 말에서 뛰어내려 인사를 했다. 무송도 공량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백호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기서 뭐하냐고 물었다. 공량은 그 같은 무송의 물음에 그간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다. 이야기를 다 들은 무송은 일단 공량을 안심시키고 자기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면서 도화산에서 위룡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먼저 부대를 이끌고 돌아가는 길이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노지심과 양지도 올 거라고 했다. 그러면 함께 힘을 합쳐 청주성을 쳐서 공명과 공빈을 구하자고 했다. 공량은 그 같은 무송의 말에 몇 번이나 고맙다며 허리를 숙였다. 그곳에서 반나절쯤 기다리니 노지심과 양지가 졸개들을 거느리고 그곳에 이르렀다. 무송은 공량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예전에 무송과 성강이 공태공의 장원에서 신세를 진 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제 그 신세를 갚으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했다. 무송은 도화산, 백호산, 일용산 이렇게 세 곳의 산채가 힘을 모아 청주성을 치고 공명과 그 숙부를 구해주자고 했다. 노지심은 무송의 생각에 찬성했다. 하지만 양지는 자기들만으로는 청주성을 깨기 힘들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니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청주성을 공략하고 공량은 양산박으로 가서 송강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했다. 송강과 공량은 이미 사제지간이고 또한 송강은 이미 호연작과 원수진 사이니깐 도와줄 것이라 했다. 다른 사람들도 양지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공량은 그 길로 데리고 있던 졸개들을 모두 노지심에게 넘기고 자신은 졸개 하나만 거느린 채 장사꾼으로 가장의 양산박으로 달려갔다. 공량이 떠나간 뒤 노지심과 양지 그리고 무송은 일단 일용산으로 돌아가 남아있는 졸개들을 긁어모아 산을 내려갔다. 산채에는 장천과 손이랑 부부에다 졸개 몇만 남겨 산채를 지키게 했다. 그런 사정은 도화산도 마찬가지였다. 이춘과 주통도 노지심이 보낸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졸개들을 긁어모아 산을 내려갔다. 도화산 패거리들은 일용산 패거리들에게 신세를 갚는 것도 갚는 것이지만 청주성을 턴다는 일 그 자체에도
적잖이 구미가 당겼다. 바야흐로 싸움의 불길은 이제 청주성으로 크게 옮겨붙고 있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